자,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에 보시면 개발계획 챕터 1이 나오고 개발계획 있죠? 그중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도시개발법 영상,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첫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첫째,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개발계획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 그랬죠? 원래는 시, 도지사이고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다. 대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한다?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 도지사가 누구일까? 원래 시도사하면 누굴 말하죠? 원래 시도사는 우리가 봤던 행정조직의 장 체계에서 했었어요. 누구죠? 시도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조심할 건 중요하다보다는 조심할 거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좀 잘못된 건데 사실은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트집 잡는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를 잡는다면 아마 세종시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안에서는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넣었어야 되죠. 어쨌든 여기는 뭐 만들어간다? 시도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지사 4사람 만들어가고 특별자치시장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도시개발 여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할까? 그러면 높은 자부터면 국장,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광, 특시, 특도시장 수는 누구죠? 한마디로 관악의 장들이잖아. 그래서 관악의 장들이 아니고 그래서 특시도 여기다 지금 넣은 이유는 관악의 장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집어넣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악의 장들이 아니고 특광, 특시, 특도시장 수가 아니고 누가 한단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만 구역을 지정하는 자니까 그 자들이 개발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국장이 있을 것이고 시, 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거고 이때 시도사에서는 현재 세종시장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두 번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면적이 100만 갖고 됩니까? 안 돼요. 100만 평이야. 100만 평이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만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정되는 지역의 얼마? 토지 면적이 먼저 총수가 아니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와 또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와자를 써요. 동시권이니까 또는 짜면 틀립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게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해달라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안이 들어왔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토지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필지 토지를 10필지로 쪼개버려. 그래고는 사람들한테 그걸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럼 좀 있으면 지정될 수도 있어요. 아직 지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되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투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막 늘어나. 갑자기 합령했던 토지 소유자가 10필지로 나눠가지고 9필지를 팔아버렸으니까 소유자가 이제 원래 소유자 1명, 9필지 팔았으니까 9명, 합치면 10명이 돼버리잖아. 한 필지에서 합령했던 게 1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의서 받을 때 동의자 수에 포함시킵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동의로 받나? 그 제한 들어오기 이전에 있던 그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받아야 되지. 그 늘어나는 사람들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뜻이라는 거. 정말 맞는 말인데 조금 어렵죠?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이전까지.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맞도록 작성해야 된다.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어떤 차이죠?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고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거거든. 그럼 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데 그 지정권자가 더 한 단계 높은 자고 사업시행자가 그 밑에 있는 자거든. 그러면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수립한 계획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들어맞도록 하라고 아직 실시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먼저 개발계획 수립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든.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 그거에 맞도록 자기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따라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바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건 4번만 맞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맨 위에 2번 문제 나오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선 구역 지정해놓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자, 몇 가지 있었죠? 6가지. 공자생, 외국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공자생에서 자연녹지죠. 예, 여기는 해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조심하세요.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따라서 아닌 걸 찾아야 돼요. 해당하는 걸 고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도시지역, 외지역입니다. 그럼 공자생, 외자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선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 위해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요. 도시개발을 지정하려는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안 됩니다. 여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 안 된다. 이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 때문에 틀렸습니다. 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20인죠. 그럼 아까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게 전체 면적이 얼마였었죠?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하 속에 100분의 20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맞는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주거지역 면적만 여기 나와 있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건 지금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문제를 주어질 때 이거다 괄호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지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었어야 돼. 왜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가지 용도지역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이 그 전체 100분의 32하인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만 고려하면 안 돼.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합쳐서 전체가 100분의 32하인 지역이다 라고 했으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저기다 단서조항에다 주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은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마지막 생산녹지지역. 아까 생산녹지지역도 지정할 수 있었죠. 단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지역 면적이 얼마다?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되지 전체 면적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 100분의 30 이하 했는데 100분의 50 이하 하면 틀리잖아. 얼마 돼? 100분의 30 이하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결국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골라라 했으니까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야. 디귿하고 미역 이 두 군데. 그래서 디귿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은 110페이지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그냥 개발구역 그랬는데 거기다 그죠?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정확하게 쓰시죠. 개발구역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아닌 것. 선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박수치자, 임수나 박수, 임순. 그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찾는 건 박, 기,
비, 뭐죠?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 박기비 있었죠. 두 번째 뭐죠? 수토세,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여기 세부 목록, 그래서 수토세, 이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임세주,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임세주, 마지막 순단사,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죠? 그래서 순단사, 그래서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하니까 빠지는 건 몇 번? 4번. 좋지 않은 기존 건축 및 공점물 등에 관한 계획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